안녕하세요. 창준호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요. 자수와 축토를 지나 이제 임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목은 저번 시간에 자수가 오음 일양으로 이루어져서 지뢰복을 지나 그 다음에 지택님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천태괴로 넘어선 단계입니다. 이 중간에 오음 1양이었고 사음 2양에서 삼음 3양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지천태는 하늘의 위에 음괴가 있고 밑에는 순양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이제 지표면으로 올라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주역에서도 지천태괴는 매우 길한 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목은 봄,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분기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이 우리가 춥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이놀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나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새해는 시작되어서 뭔가가 마음이 막 뿌듯하고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의 시간은 동틀녘입니다. 우리가 새벽 첫 닭이 우는 시기, 이 시기를 임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임목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기, 그런데 아직은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약간 어두운 시기, 추운 시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매우 갈망하는 시기, 이게 바로 임목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임목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목과 오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목의 성향을 우리가 좀 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은 매우 어린 새싹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인데 이 특징이 바로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임목은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물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뭔가 위기가 생길 것 같으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이게 수탕기호입니다. 그런데 이 수탕기호라는 말은 임목만 있으면 주변의 모든 수를 다 끌어당겨서 이 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수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임목이 수를 다루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의 특징은 매우 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답니다. 조하다는 것은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수를 매우 다루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까지 생각하면은 아직 추운 시기, 그리고 메말라 있는 시기, 모습. 그래서 조하고 하나다. 이게 우리가 임목을 바라보는 큰 틀입니다. 이 틀에서 우리가 오행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목이 또 목을 만났다. 목과의 관계는 임목이 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토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목끼리의 다툼은 간목에서 얘기했을 때 목끼리는 선의의 다툼을 한다, 경쟁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지에서 또 목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토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뿌리를 내리려고 싸움을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가 많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목이 와서 그걸 거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토가 부족할 경우에 다른 목이 들어온 경우에는 분명히 재물의 다툼, 자기 영역의 다툼,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를 한번 볼까요? 임목과 화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기의 기운을 뽑아내는 능력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표출하는 능력. 그러니까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표현을 매우 잘하는 사람, 미술적 감각, 음악적 재능 이런 것들을 매우 잘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를 보겠습니다. 네, 토인 경우에는 임목은
토를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임목의 특징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메말라 있고 추운 상태입니다. 계절까지 들어가면은 인월일 경우에는 한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토가 왔다. 토가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조하다가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토가 와주는 것이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토, 뭐 이런 진토가 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열이 많은 토양이다. 열이 많은 토양에도 습토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한 토양이 또 좋겠죠. 이런 관계들을 살펴서 토가 어떤 관계를 더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임목은 아직 어린 싹입니다. 시작의 단계죠. 임목이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해에 아직 시작하려는 그러한 기운인데 금이 와서 싹둑 잘라버리면 이게 뭔가 기대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충 같은 게 함부로 일어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은 수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새싹의 모습이니까 무엇든지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듯이 임목 또한 수를 보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임목의 성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메말라 있다. 이게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게 인월이 되면은 춥다라는 것이 같이 가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하고 한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임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임목 안에는 무, 병, 갑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 안에 병화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빨리 이 추위를 넘어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싶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지의 특징은 바로 먼 미래를 향해서 내가 그걸 기대하고 준비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죠. 봄 모습은 갑이라는 새로운 뭔가를 뚫고 나가는 이런 능력. 그러니까 임목과 갑목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목의 성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목과 12지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목과 12지지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육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갑자기 명리 공부를 하는데 지구를 왜 나오냐고요? 저는 명리를 자연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떠나서 명리를 해석하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자연을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창밖을 보면서도 저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명리는 저는 자연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어진 모습이 정북 방향이 아닌 살짝 비껴나간, 그러니까 정북과 진북이 살짝 오차를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 지축 또한 축이 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이 발생합니다. 자축합이라는 육합이 발생하고 인해합이라는 육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묘술합이라는 또 육합이 또한 발생합니다. 이런 서로 대칭적인 모습. 원래는 정북으로 보면은 자오가 정북이어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끼리 서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축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이라는 새로운 합이 발생합니다. 이 새로운 합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이 자수와 함께 만났을 경우 임목은 자수를 매우 빠르게 흡수합니다. 임목은 매우 메말라 있는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에 대한 갈망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자수는 왕지입니다.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목은 생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은 자기가 필요한 걸 땡겨옵니다.
그래서 임목과 자수의 관계는 자수가 주지 않으려고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인 관계이기 때문에 임목은 자수를 적극적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싶으니 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행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즉 자수는 인성이니까 부모님이겠죠. 그럼 부모님은 열심히 해봐라 이런 관계 됩니다. 결국엔 임목은 알아서 공부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부분만 딱 땡겨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관계를 볼 적에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목과 축토의 관계. 임목과 축토의 관계는 축토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얼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겉으로는 목극토의 관계입니다만은 그런데 축토의 그 얼음의 성질, 차가운 성질이 임목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임목에는 이러한 지장간을 갖고 있고 축토에는 이러한 지장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이 부분은 여기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고 갑과 기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의 기운인 이 정기가 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천간으로 볼 적에 우리가 갑기 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갑목과 기토는 서로 좋은 관계입니다. 오히려 갑목이 기토를 너무 좋아하는 관계죠. 이러한 관계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목국토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안으로서는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암합이라고 합니다. 암합의 특징은 겉으로는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데 밑으로는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주먹질하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이게 진짜 둘이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로 장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는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극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손잡고 있으니 이런 건 극이 제대로 이루어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축과 임목과 축토의 관계는 서로 암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목극토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목과 임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임목은 매우 메말라 있는 목인데 거기에 또 한 번 임목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목 하나로도 매우 수의 기운이 매우 범람한 것을 다룰 수 있는데 임목이 또 한 번 왔다는 것은 용량초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의 문제입니다. 임목이 토에 발을 붙이고 뿌리를 뻗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토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재무한 토에 대한 싸움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재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는 이러한 문제가 임목이 서로 만났을 때는 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임목과 묘목은 방합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방합은 일정한 패거리들의 집합, 삼합은 정신적인 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과 묘목이 서로 만날 때는 임목이 묘목과의 방합을 성립해서 왕지로의 힘을 결집을 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서로 어느 부분의 계절을 장악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목이 월지를 장악했을 때 임목은 묘목과의 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임목과 묘목이 힘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일 임목과 묘목이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임목이 월지를 장악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기운이 분산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왕지를 중심으로 기운이 뭉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운의 중심이 생지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지는 내가 왕지인데 대장은 임목이 왜 대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대장 간의 관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토가 있었다. 무토가 있어서 무인일의 묘월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관이 하나로 집중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편관과 정관의 혼잡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기묘일인데 인월이다. 이런 경우에는 왕지는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절의 중심은 인월로 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관과 편관이 서로 혼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임목과 진월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임목과 진월의 관계는 임목은 조한 목입니다. 그런데 진토는 습한 토입니다. 그것도 아주 안습한 토죠. 따뜻하고 습한 토양입니다. 임목은 한하고 조한 목입니다. 그런데 요게 둘이 만나니까 한난이 서로 해결되고 조와 습이 해결됩니다. 임목한테는 이만큼 더 좋은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병화만 가세해주면은 덜 나위 없이 더 잘 자라겠죠. 이런 매우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 내릴 땅이 아주 좋다. 배경이 아주 좋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과 사화의 관계는 서로 화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목인데 왜 화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목이 지향하는 바는 화입니다. 병화로 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사화는 이미 계절적으로 여름에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의 반국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번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지향하는 모습은 서로 각기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분으로서의 병화고, 이거는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병화입니다. 둘이 서로 생지입니다. 둘이 서로 생지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스타트가 똑같습니다. 얘도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얘도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게 바로 형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뭔가 몸의 구속을 갖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형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형처럼 작용합니다. 왜? 임목은 정신적인 병화로 가고 싶은데 사화는 실제적인 병화로 가고 싶은 겁니다. 서로 병화라는 것은 같은데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거죠. 생기니까 둘 다 빨리 진행하는데, 근데 이게 일이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로 기운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의 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조금 마음을 늦추는 관계, 주변에 이런 것을 누그러뜨리는 기운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오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과 오화는 인오술 화국을 이룹니다. 결국에는 이 임목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임목은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화를 가고 싶고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게 그거였는데 오화라는 왕지를, 대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화라는 깃발 아래서 나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 펼쳐 나가줍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나갑니다.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수가 적절하게 받쳐준다면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기는 그 기운을 뽑아내고 매우 긍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목과 미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과 미토는 역시 오늘 계속 조와 습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임목은 조고 미토 또한 조입니다. 그 조도 매우 열성에 강한 토입니다. 조열한 토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에 하루 종일 땡볕을 받은 한여름의 토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 조금만 부수면은 바로 물이 사라져버리고 증말되는 그런 토양입니다. 인목은 한한 모습도 갖고 있고 조한 모습도 갖고 있죠. 일단 계절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조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와 조열이 만났으니 이 열적인 조건 때문에 인목은 자라는 데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니 수의 공급이 매우 절실하겠죠. 그래서 이 수의 공급이 원하나 못하나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목과 미토가 만나면은 수의 공급이 원활할 경우에는 인목이 매우 성장을 잘하고 천재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인목과 미토가 만났는데 수가 전무하다.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은 앞질러가 있는데 뭔가가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을 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귀문관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난 모습이 꼭 살처럼 보인다. 관살처럼 보인다. 그래서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목과 미토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인목과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충입니다. 인목과 신금은 서로 계절적인 반대 방향에 존재합니다. 세력도 반대고 계절도 반대고 세력이 계절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시작에서의 문제, 어그러짐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화로 가려고 하는 지향점입니다. 신금은 신자진 수국을 이루려는 수의 지향점입니다. 얘의 세력은 목입니다. 신금의 세력은 금입니다. 무엇 하나 서로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충돌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은 시작 단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1년치나 뭐 6개월치를 미리 선납하고 난 6개월 다니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여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혹은 회사에서 느닷없이 지금 긴급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야근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야근이 몇 개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여기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시작 단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신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신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작 단계에 문제가 생기니 시작 단계에 어떻게 잘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모님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신충에 관련된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목과 유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운이 잘 안 맞는 모습입니다. 충이 비껴나간 모습입니다. 원래 인신충으로 맞아야 되는데 바로 맞지 않고 옆으로 금에 가서 맞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진이라고 합니다. 원진의 기본적인 모습은 조한 모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도 조한 목, 이쪽도 조한 금. 서로 조목과 조금이 만난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원진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조하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가 짜증이 많이 발생했죠. 그 짜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억력이 깜빡깜빡, 이것도 기억력이 깜빡깜빡. 이 깜빡깜빡 하는 데서 대해서 내가 뭘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는 그런 문제들의 짜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목과 유금은 서로 원진관계, 이 기본적인 틀은 조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목과 술토와의 관계를 볼까요? 목극토가 이루어집니다. 목극토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둘 다 화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화가 없습니다. 대장이 없으면은 삼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극토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토 또한 메말라 있는 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이 술토를 적극적으로 목극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게 목극토하기도 적당한 토양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메말라 있는 흙을 소토를 하다 보면은 습기 없을 경우에 무너지는 염려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목과 해수의 관계. 네, 인목과 해수의 관계는 둘 다 생지입니다. 인목은 화의 생지, 해수는 목으로 가려고 하는 생지. 지금은 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목이 화로 가려고 그 화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해수를 만난 겁니다. 해수를 만났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수의 기운을 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화로 가려고 했는데 해수는 정작 수입니다. 화로 가지 못하게. 이미 나는 목을 만났으니 목에 대한 지향점은 끝났다. 화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인목은 화로 가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충분히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로 갈 생각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초반 스타트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중반부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목과 나머지 12지지와 관계는 다 봤고 다음은 묘목을 한번 볼까요? 묘목은 인목 관계를 살펴볼 적에 봄의 중심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분의 기준점이 있는 거죠.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둘의 기운이 중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묘목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인목과 비교하면 이미 충분히 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은 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강하지만 생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묘목은 왕지입니다. 미래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난 이미 이 계절에 혹은 그 기운의 중심에 서 있어. 그런데 내가 왜 다른 미래를 생각해야 돼? 난 지금이 좋아. 묘목은 현재입니다. 인목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목이 현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지금의가 가장 좋아.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습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롭다는 것은 상당히 부드럽다는 뜻을 갖고 있겠죠. 인목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빨리 진행하고 좀 꺾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건들면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묘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묘목과 오행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목이 오는 것 역시 인목과 동일합니다. 토의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세력은 강해지나 자기 묘목이니까 자기의 기운이 집중이 되긴 하나 그 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역시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의 관계 빛이냐 열이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일 경우에는 긍정, 열일 경우에는 부정 뭐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는 축토를 제외한 나머지 토는 다 반깁니다. 묘목은 소토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가 오든지 그 토에 뿌리 내리고 잘 번성해 나갑니다. 이게 묘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토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축토는 얼어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위험하겠죠? 금의 관계, 화가 있는지 없는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금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화만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수는 묘목은 이미 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가 또 한 번 왔다는 것은 습의 문제가 이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디 12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지와 왕지끼리의 만남입니다. 묘목이 자수를 열심히 수를 끌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자수 또한 묘목을 생각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미 습한 목이고 여기는 조한 수지만
조환수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수의 양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수이긴 수이니까 여기는 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묘목과 축토를 한번 볼까요? 임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뭐 반복학습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묘목과 축토는, 묘목은 소토작용이 매우 뛰어난데 축토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토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어디든 축토가 있다라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 붙일 땅이 있다라는 것은 뭐 긍정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은 임목과 묘목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을 누가 장악했느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묘목이 월지를 장악하고 임목이 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나의 부하, 나를 따르는 세력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반대됐을 적에는 내 능력이 더 뛰어난데 왜 나보다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 이런 반감을 갖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과 묘목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지와 왕지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습과 습이 만났는데 통제가 안 되는 이 습들입니다. 묘목, 을목과 묘목은 둘이 동일시해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묘목과 을목, 그러니까 음한 목들의 특성이 어디든 자기가 발붙일 곳 있으면 막 파고듭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번성합니다. 이 번성하는 모습이 서로 엉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묘목과 묘목은 서로 엉키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일이 뒤틀려가고 꼬이는 거죠. 이 주변에서 정리해주는 금, 그러니까 낫이나 전정가위로 여기까지만 하고 딱딱딱 선을 그어주면 서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 엉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화가 있어서 그쪽 방향이 아니다, 위로 자라라, 옆으로 자라지 말고 위로 자라라 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모를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엉켜 있고 뭔가 뒤틀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진토입니다. 진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옥토입니다. 매우 좋은 토양인 거죠. 기름진 땅이고 목들이 자라기에 매우 좋은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 진토를 만났다는 것은 무한 번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묘목은 진토를 만났으니 잘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쪽도 습이고 이쪽도 습입니다. 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묘목과 사화의 관계입니다. 묘목과 사화의 관계는 목생화가 잘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 사화 입장에서는 말려서 쓴다, 이게 사화의 입장입니다. 묘목의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라던 이런 풀들이 지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자랐던 이 풀들이 일직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하던 그런 줄기들이 갑자기 햇빛을 만나서 어떤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목표점이 생겼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겠네요. 네. 묘목과 사화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화는 끝났고 이제 오화를 보겠습니다. 오화의 관계는 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려서 사용하다가 너무 말린다 보니 끓음이 발생합니다. 이게 습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화 또한 습을 갖고 있는 열입니다. 아까 자수가 어떻게 조한 자수가 발생할 수 있지? 오화는 또 어떻게 습을 갖고 있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습과 조를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화는 습이 더 많은 상태를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화와 묘목이 만나면 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끓음이 발생할 수 있다. 무언가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모습이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왕지입니다. 잘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네, 다음은 미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과 미토는 해묘미의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는 조열한 토이고요. 묘목은 습한 목입니다. 습한 목이 조열한 곳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미토가 습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체적인 습으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묘미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묘신을 한번 볼까요? 묘목의 지장간은 을목입니다. 물론 월에 들어가면 갑도 생기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장간을 을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어디하고 합을 하는가 봤더니 경금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기가 정기끼리 합을 합니다. 을경합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니 겉으로는 금금목인데 실제로는 금금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로 엉켜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암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과 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과 유금은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묘유충이 발생합니다. 서로 왕직끼리의 싸움이 발생합니다. 왕직끼리의 충은 아까 어느 일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인신충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신충이 발생한다. 그런데 묘유충은 중간? 아니요. 더 많이 가서 일에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진행시켰는데 프로젝트를 거의 70%, 80% 이제 출시만 하면 되는데 출시하려고 했더니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시를 못하는 겁니다. 공부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수시를 예측을 하고 수시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교육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몇 년 후에 발효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다 짜놨는데 그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만 지나서 수시 입학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학교 사정으로 올해는 이런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묘유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이 마지막에 어그러지는 이런 것들이 묘유충입니다. 그래서 왕직끼리의 충은 매우 그 정도가 심합니다. 네, 피해가 심하겠죠. 그래서 묘유충은 이런 관계를 보도록 하면 됩니다. 묘술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술합은 아까 육합을 얘기했죠? 자축합이 이러한 자전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합이 발생합니다. 묘술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목국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미 합을 하고 있습니다. 습을 갖고 있는 목이고 조한토입니다. 그러니 서로 조건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둘이 잘 만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묘목은 자기가 뿌리 내릴 땅이 아주 적절한 거죠. 이 안에는 적절한 화의 기운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재능, 물론 묘목이 뽑아낼 수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재성도 얼마든지 재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 술토를 만났다는 것, 조건이 좋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묘목과 해수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묘목과 해수의 관계는 해묘미에서 해와 묘의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습의 문제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있는 조건들을 잘 살펴서 이 습을 좀 말려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수와 묘목의 관계는 긍정적인 삼합의 지향점으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수부터 해서 해수까지 우리가 묘목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임목과 묘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오늘의 내용의 특징은 임목은
조하다, 묘목은 습하다. 이 조와 습의 관계가 다른 것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각각의 모습을 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이 특징들 잘 살피면서 어떤 관계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